팀장님, 임원님, 예, 겉으로는 다 괜찮은 척 하시지만 속으로 정말 많이 복잡한 일이 많으시죠? 여기는 팀장, 임원분들의 말 못할 고민을 풀어주는 하우코칭의 임원실 문 닫고 말해봅시다 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시는 두 분의 비즈니스 전문 코치와 함께 실제 현장에서 나온 고민을 놓고서 질문은 날카롭게, 해석은 깊게, 솔루션은 명쾌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하우코칭의 파트너 코치 신리수 코치입니다. 와, 저는 오정근 코치. 와, 네, 반갑습니다. 예, 두 분과 함께 든든하게 사연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 두 개의 사연이 와 있는데요. 하나는 임원께서 보내주신 거고요. 역시 또 하나는 팀장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특이하게, 예, 사실은 굉장히 깊은 고민이죠. 상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이런 고민을 보내셨습니다. 우선 피해 상무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원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상무님, 좀 다른 상무님처럼 대표님에게 안 되면 안 된다. 좀 이렇게 말씀 좀 제대로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십니다. 얼마 전, 오래전부터 가깝게 지내는 부하 팀장이 저한테 해주신 말이라고 합니다. 제가 대표님의 무리한 업무 요구를 제대로 방어해주지 못한다는 그런 취지였다고 합니다. 팀장의 말로는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쌓이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부하 직원들의 말이 일견 타당하는 것을 알긴 하지만 대표님한테 의견을 내고 안 됩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쉽지 않아서 중간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정말 끼어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코치님? 네. 우연히도 이게 참 다양한 사례라고 생각했던 게 최근에 똑같은 고민을 했던 분을 한번 임원분을 코칭한 게 있었어요. 네. 예, 그분이 매일 하는 얘기가 본인의 상사가 항상 무리한 요구를 해서 직원들을 그룹장들 설득하느라고 애를 먹는데 그룹장들이 똑같은 표현을 하더라. 사무장님한테 그런 얘기 좀 오히려 좀 받지 말아주세요. 예, 코칭 과정 중에 그분이 현명하게 대처를 해서 혼낸 사례가 있었는데 네. 그분이 저의 코칭 세션을 진행하면서 얻었던 포인트는 이거였습니다. 사소한 거를 꼬박꼬박 다 얘기를 하자. 그래서 부서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까지 하나씩 다 보고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네. 그것도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가서 보고하는 것도 있었지만 주기적.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본인의 상사가 부서의 상황을 다 이해하고 어떤 상황인지 그 다음에 구성원들의 역량은 대략 어떤 정도 수준인지를 다 파악을 하고 나니까 본인이 업무를 오더할 때 정리를 해서 그래서 코칭 세션이 끝날 때쯤 됐을 때는 그런 의지가 사라지고 굉장히 선순환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구성원들의 의견도 잘 상에 전달이 돼서 네. 더욱더 성과 지향적인 조직 문화를 갖추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상사와 상황을 소통을 해내는 것. 네. 그래서 적정한 업무가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제적인 노력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네. 그런 제안을. 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그분도 윗분의 또 뭔가 과제를 얻어서 이분한테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조직의 리소스가 얼마나 되는지, 뭐가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니까 계속 내릴 수밖에 없는데, 여건을 알면 또 윗분한테 잘 조정해서 가교 역할을 또 하시게 되겠네요.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오정근 코치님 어떤 얘기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분에 대해서 좀 더 도전해보고 싶은 관점이 하나가 있는데, 네. 뭐냐면, 무리스럽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고 여러 번 해요. 그렇죠. 여태까지 어떻게 했을까? 제가 볼 때는 잘 해왔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무리스러워 보여도 그것을 이미 잘 배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먼저 딱 듭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세상은 모순을 해결하는 쪽으로 성장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성원들은 조직에 안정을 추구하고 조직은 안정을 파괴하려고 하죠. 늘 이렇게 대립이 됩니다. 또 상사가 일을 시킬 때 보고서 빨리 잘해갖고 와. 이게 모순이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싸게 잘 만들어. 또 모순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모순을 잘 해결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아마 이분도 그런 유능함을 보여줬지 않았을까. 피터 드러커가 굉장히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혁신을 엄청 강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체계적 폐기를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 해오던 걸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적 파괴라는 말이 있듯이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했던 걸 버릴 것도 있다 하는 것도 구성원들하고 함께 검토해준다면 또 그런 면에서 좀 숨통이 좀 터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싸고 좋은 이 모순적인 것을 해결하는 데서 혁신이 나오고 성장이 일어나고 성과가 일어나는 거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모순에 접했을 때, 아, 당연히 이것이 성장으로 가져갈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 좀 기운이 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우리 피상무님이 자기 내면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본문을 보면, 다른 상무님처럼 좀 거절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대표님은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얘기를 수용하시는 분 같거든요. 근데 본인만 계속 이제,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받아오시는 것 같아서, 만약에 이것이 올바르지 않은 일이라면 왜 나는 거절하지 못할까? 나는, 거절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거를 좀 보셔서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 나는 어떤 사람으로 포지셔닝을 하고 싶기에 이렇게 조직에 무리가 되는 일을 계속 예스라고 받아내는 것일까? 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는 대표님의 패턴을 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대표님이 말씀을 던질 때 의사결정하는 패턴이, 이건 어때? 이거 해봐야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뭔가 정반합을 통해서 토론하고 싶은 건데, 상무님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의사결정을 하는 어떤 방식이 어떤지를 좀 패턴을 보시면 좋겠고, 신뢰감은 되게 많이 쌓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게 어려운 환경에서 이걸 다 했으니까. 근데 좀 친밀감을 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친밀감. 그래서 좀 작은 일로 가서 뵙기도 하고, 좀 칭찬도 해드리고 해서 좀 친밀감을 쌓아두면 약간 거절할 때도 완곡하게 할 때 대표님의 받아주시기에 훨씬 더 좋게 받아들여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또 중요한 건데요. 지금 상사도 설득하지 못하지만 구성원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구성원이 지금 왜 이렇게 다 받아오는 거예요. 무리하잖아요. 우리를 제대로 이해 못하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에서 정말 이 수면 과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배경이 어떤지, 우리 일과 이것이 어떤 온라인이 갖고 오는지, 각 구성원에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해석해주고, 우리의 지금 리소스가 어떤지, 어떤 걸 포기하고 또는 어떤 걸 늦추고 또 어떤 거는 외주를 줘야 되는지, 그래서 리소스에 맞게 일을 배분해 주는 것까지 하시면 구성원도 잘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비슷한 사연인데요. 또 K 팀장님의 사례가 또 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위 리더니까 팀장님이니까 임원이시겠죠? 임원이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시대요. 예, 리더의 감정에 따라서 조직 분위기 전체가 흔들릴 때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회의, 미팅, 이건 물론이고 업무 프로세스 원칙보다는 상위 리더의 기분이 어떠냐, 이거에 맞춰서 굉장히 일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도 좌지우지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어떻게든지 맞춰보려고 노력했지만 갈수록 더 힘이 들고요. 예, 부하 직원들이 이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저 그만둘 거예요. 막 이런 불만을 얘기하곤 하는데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상위 리더에게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는데 어떻게 중간 관리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면 좋겠는지 고민을 내놓으셨는데요. 정말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기수 코치님. 예. 예, 굉장히 참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모든 사람들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감정에 너무 몰입을 하다 보면 아, 일과 구별이 되지 않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럼 그 일을 잘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어떤 감정이 아니라 원칙과 네. 기준을 좀 설정을 하고 그것을 따진 그 기준 선상에서 네. 이 일을 하는 와이 무엇을 할 것인가 왓에 더 집중해보죠. 감정인 거 다 배제하고 Y와 W만 쏙 빼서 듣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구별해서 듣는다. 구별해서. 그래서 감정은 감정대로 일은 일대로 와이와 왓을 구별하되 네. 왓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결과물에 대해서 네. 상사와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 사실 기반의 대화를 좀 한번 해볼 수 있는 언어들은 무엇인지 네. 이런 훈련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실까? 감사합니다. 약간 우리 MBTI로 얘기할 때 대문자 T라고 하잖아요. 네. 대마왕 T로 들어가서 좀 듣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오정구 코치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네. 이런 일이 생겨서 좋은 점은 뭘까?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좋은 일 있나요? 의외죠. 네. 예를 들어서
이분이 항상 우울하고 항상 화는 내고 근데 이 감정이 기복이 있습니다. 그래도 50%는 건진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불행 중 다행이네요. 네. 네. 또는 이런 입장에서는 구성하고 나고 지금 같이 불편하죠. 네. 한마음 되기가 너무 쉽다. 아, 네. 적군이 밖에 있으면 우리는 똘똘 뭉친다. 네, 그죠?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분의 스타일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속단하게 어렵지만 빠른 것을 원하는 유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니즈도 좀 명확하고 네. 그래서 결론 중심, 아까도 왓 얘기하신 것처럼 결론 중심으로 좀 얘기한다든가 이분이 뭘 원하는지를 그거만 맞춰드리면 너무 쉽게 기복이 심하다는 것은 만족스러운 굉장히 많이 하다는 표현을 잘 하시고 네. 음악일 때는 또 과하게 불만을 얘기하니까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의외로 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네. 또 나름대로 괜찮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피터 드러커가 상사 관리에 대해서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 준 게 오, 있고 네. 지금 떠오르는데 네. 첫 번째는 상사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상사가 이래 하면서 우리가 과소평가하는 게 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상사를 존경할 수 없으면 그 자리를 존중해라. 네. 이 부분도 생각할 수가 있겠고 세 번째는 상사도 상사를 가져야 한다. 네. 그러니까 상사를 편하게 해드려야 그 상사도 또 위에 좋은 참도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잘 서포팅 해주는 것이 또 의미가 있겠고 네 번째는 아까 신부님이 말씀하신 상사도 감정을 가진 인간이다. 라는 걸 잊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만약에 그 K 팀장님이 우리 팀장님이신데 제가 막 그 보고하면서 너무 속상했는데 팀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일단 50%는 건졌지 않니? 예, 화도 내시지만 또 좋을 땐 칭찬도 하시잖아. 그래서 야 매번 화만 내시는 분보단 낫지 않니? 이러면 그런가? 이러면서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길 것 같고 야 그래서 또 우리가 똘똘 뭉칠 수 있는 거야. 이런 얘기 해주시면 뭐든지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구나. 그 속에서도 긍정성이 있구나. 이렇게 느껴질 것 같고요. 피터 드러커의 제안도 너무나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어쨌든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이 부정적인 감정이 이 전염되는 게 엄청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번 화내시고 나면 사무실이 얼어붙는다는 게 그리고 그만 다니고 싶은 마음이 들고 이걸 막 수술을 내면 팀장님이 너무 힘드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뇌과학 연구 이제 많이 아시잖아요. 감정은 사실은 하나밖에 없대요. 두려움. 편도체가 주는 두려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뇌는 지금 바깥 상황을 알 수 없으니까 오감각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만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잖아요. 이제 편도체가 발동이 되면 뭔가 상황이 어려워 두려워라고 생각이 들면 갑자기 이제 우리가 곰을 봤을 때 막 이제 도망갈 준비를 하는 것처럼 손과 발에 혈류가 막 되면서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 심장 박동이 막 뛰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뇌에서 지금 되게 화가 나? 긴장돼? 뭐 지금 힘들어? 이렇게만 번역하는 것이지 실제로 힘들다 화나다가 실제로 파생된 감정이지 본질은 두려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상무님 왜 이렇게 화를 내실까? 그때마다 두려우신 거잖아요. 나 두려워. 이거 목표 해낼 수 있을지 두려워. 너네가 지금 이거 실수했는데 이것 때문에 내 평판이 달라질까봐 두려워. 뭐 이런 두려움을 표현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측은지심을 가지고 좀 바라봐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그 상무님이 자기를 좀 신뢰하면 좋겠죠. 그죠? 예. 코치를 만나면 바로 신뢰하게 되는데. 우리가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데, 일단 팀장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걸 좀 신뢰하면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편도체는 가라앉고 전전두엽이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어떤 좋은 제안을 했거나, 어떤 멘트를 해주셨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아까 그 자리와 이분에 대해서 칭찬해주는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상무님이 구성원을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한테는 결과물만 가져가고 또 그분도 결과만 알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 어떤 노력과 힘듦이 있는지 어떻게 애쓰고 있는지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팀장이 빨리 보고하고 도망 나오고 싶겠지만 틈틈이 이분이 기분이 좋을 때 구성원이 어떤 일에 몰입하고 있고 어떤 거를 지금 어려워하고 있고 어떤 기쁜 일이 있고 구성원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해주면
타인에 대한 신뢰도 조금씩 깊어지면서 이분의 그 파충류에 내가 좀 더 잠재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 되게 도움 많이 받으셨죠? 네. 이거 들으면서 오늘 내 얘긴데 이런 해법이 있었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사연 보내주시고요. HR 담당자분들은 네, 사연도 보내주시고 우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팀장님과 임원분들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하우코칭의 임원실 문 닫고 말의 역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